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셨나요?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잠드실 때까지는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하루의 일과를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눈 감고 들으시면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김유은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세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나 내일이 하나도 기대가 안 돼. 이게 나이가 든 건가? 같은 동네 이웃 주민인 애인과 저녁을 먹다가 문득 나온 말이었다. 어제가 오늘이 되어 있고 오늘이 내일 같았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는 하루 안에서 달라지는 것은 날짜뿐이라고 느껴졌다. 그게 슬프다는 것도 아니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른 채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겠구나 싶었다. 내일이 기대됐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그랬고 방학식 전날도 그랬고 개학식 전날도 그랬다. 교복을 입게 되는 중학교 입학식 전날도 고등학교 체육대회 전날도 20살이 되기 딱 하루 전날도 그랬다. 어쩌면 내일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상상하는 즐거운 일이 마냥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게 되었다. 밥을 다 먹고 포만감에 통통 배를 두어 번 두드리고 애인과 손깍지를 끼고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했다. 그는 걷다가 편의점이 보이자 잠깐 들렀다 가자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더니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기대 안 해도 돼. 즐거운 일은 이렇게 문득 생겨나는 거야. 콘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에 묻은 초콜릿이 떨어지지 않게 살살 껍질을 벗기면서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른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하고 작업하는 어제와 오늘처럼 비슷한 하루 속에서 불쑥 나타난 작은 행복이었다. 기대한다고 해서 나타나고 기다린다고 해서 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기쁨을 보채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날들이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이 나타나면 참 고마워진다. 그저 그런 하루였구나 싶다가도 누군가의 작은 애정 덕분에 소중한 나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덕분에 오래 기억에 남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찾는다면 일상에서 깜짝 등장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지나쳐 버릴지도 모른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매일의 시간이 지루하다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 나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작은 기쁨이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같이 오늘이
내일이 되고 다시 그 시간이 모여 만들어내는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일상이다. 잔뜩 설레어도 보고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하게 된다. 무덤덤한 일상에 지루해도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할지도 모른다. 막상 지나고 보니 괜찮았다고 지난 날을 위로도 하며 걸어갈 소중한 날들이다. 다시 없을 우리의 인생이다. 그저 그런 하루라고 넘기기에는 반짝반짝 빛날 당신의 인생이다. 인증샷용 사람이 아니라 진짜 친구.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가 퇴사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 이곳저곳이 성한 곳이 없었고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까지 얻으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는 160이 조금 넘는 신장인데 40kg 초반까지 체중이 빠져 있었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내 봐왔던 나는 그녀의 퇴사 결정에 긍정적인 견해였다. 건강을 위해서 이직 준비는 미뤄두고 먹을 것을 챙겨 먹으며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다. 그녀는 활동적인 일이라면 싫어했던 성격이었다. 그런 사람이 운동을 스스로 시작할 정도라면 몸이 많이도 힘들었겠구나 싶었다. 그 후로 연락할 때마다 운동이 할수록 즐거워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자기도 몰랐는데 굽어있는 어깨와 틀어져 있는 골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며 반듯하게 교정받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그녀가 근육이 탄탄한 건강한 몸으로 변하더니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배우고 싶다고 공부까지 다시 시작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체형 교정 전문가라는 운동 강사로 취업을 했다고 했다. 아직은 월급이 나오기 전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나를 보러 오겠다는 그녀의 소식이 무척 반가웠다. 밝은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기뻐하는 에너지가 오랜만인 것 같아 나도 같이 웃음이 번졌다. 그간 고생했을 친구를 위해 내 자취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수육도 조금 만들고 겉절이도 담갔다. 고등학생 때 같이 즐겨 먹었던 떡볶이도 하고 치킨도 한 마리 시켜두었다. 신이 난 얼굴로 들어온 친구의 양손에는 무언가가 바리바리 들려 있었다. 두루마리 휴지며 라면, 참치, 통조림 햄,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줄 간식, 강아지 치석 제거 껌까지 다 사들고 온 것이었다. 건강해진 얼굴로 싱그럽게 웃는 친구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그동안 고생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던 내 마음이 다 전해지도록 안아주었다. 나는 책 원고 작업이며 일을 병행한다고 시간이 없었고 친구는 새로운 분야의 직장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반년 만이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서로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일들, 함께 기뻐하고 싶었던 순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나누었다.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유은아, 너 아직도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심해? 걱정 어린 친구의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여전하다고 대답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척추 측만증과 목 디스크 때문에 늘 편두통을 안고 살고 있다. 병원에도 가보았고 교정 운동센터도 꽤 다녔었는데 효과를 본 것은 별로 없었다.
나 거의 1년간 체형 교정이라는 걸 배울 때 내 생각하면서 배웠어. 고등학생 때 야자 시간에 머리 아프다고 울면서도 수학 문제 붙들고 풀고 있는 17살 유은이가 생각나더라. 내가 고쳐줄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더 공부해서 너 안 아프게 해줄게. 나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다.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 비싼 가방을 올려두고 인증샷을 찍을 필요도 없고, 꺼내놓은 명품 화장품 로고가 보이도록 구도를 잡아 친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올릴 필요도 없다. 방 한 칸짜리 자취방에서 접이식 탁자에 올려둔 치킨 한 마리로도 충분하다.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아픔이 될 말은 넣어둘 줄 알고, 생각해준다는 이유로 차라리 이렇게 하지 그랬어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어차피 잘 해낼 거라는 믿음으로 가만히 응원하며 기다린다. 옆에서 묵묵하게 오래 바라봐주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돌아가 잠시 쉬고 싶을 때 함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같이 살아갈 친구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10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 좋은 꿈 꾸시면서 푹 주무세요. 그럼 책 읽는 소리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